안녕하세요. 더 비즈앤 CEO 유낙형입니다. 법인의 모든 것은 이 안에 있다. 늘 이렇게 목소리로만 이렇게 듣다가 처음으로 저희가 얼굴을 드러내고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 얼굴 화면이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감기가 걸려갖고요. 조금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거는 아니고요. 2023년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자가진단표입니다. 노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법인 관련된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뭐잘 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노무사님들을 통해서 저희 플랫폼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아느냐 또 어떤 걸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맞춰서 해드리느냐 또 우리가 완전히 뭐 100% 알진 못하지만 또 그런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가장 최신의 정보를 대표님들께 가장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대표님들이 편안하게 그 회사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라고 해서 사업주분들께서 자가진단표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가 노무와 관련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최소한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최소한 요만큼은 알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 1번 이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의 명시예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등 표시 외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거 5인 미만 사업장이냐, 5인 이상 사업장이냐. 물론 이제 5인 이상, 또 10인 이상, 또 30인 이상, 뭐 이렇게 쭉쭉 늘어나면서 우리가 그 노무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조금씩 더 다양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제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이냐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서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주었는지 물론 지금은 이제 잠시만요. 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전자문서라는 것들도 지금은 씁니다. 전자문서로 이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기도 하죠. 그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이제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표시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된다. 예.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준수냐 미준수냐 한번 스스로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의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했는가. 이제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보시면 뭐 근로계약서 이렇게 써 있고 뭐 몇 가지 이렇게 1, 제1, 뭐 제2, 제3 이렇게 쭉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도 반드시 그 규정돼야 될 근로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이게 뭐냐면 1번 임금, 2번이 소정의 근로시간, 그 다음에 유급휴일,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그 다음에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있고요. 뭐 근로계약서는 워낙 이제 많이 요즘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시는 대표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작성을 했느냐도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 서면으로 작성을 했을 테니까 당연히 부부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교부라는 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계약서상에도 근로자가 사인을 하고 또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음 해서 근로자가 사인까지 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계약서들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부의 중요성. 교부하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예,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뭐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고 벌금의 문제입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다르죠. 예, 형벌적인 조항이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단시간 근로자.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똑같습니다.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고요. 근로 조건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면 앞에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겠죠. 뭐 복잡하다라고 해서 엄청 복잡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세밀하고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간이라는 건 기간을 정했다라는 뜻이니까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고요. 단시간은 또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뭐 무슨 요일이든지 또는 뭐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겠죠. 또 뭐 취업 장소, 종사 업무, 뭐 근로일, 일별 근로 시간은 몇 시간이냐 이제 단시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 놨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를 보존.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서가 있고 근로자 명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및 계약 서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노무와 관련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면 뭐 노무사님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아시는 노무사님이 없으시면 저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법인 플랫폼이니까 법인이 대표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명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였는가?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작년 11월부터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죠? 임금 명세서. 임금 명세서를 교부했는가?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특정한 정보, 임금 지급일, 뭐 임금 총액, 임금 구성 항목, 임금에 대한 계산 방법, 특히 계산 방법, 뭐 임금 공제 내역, 어찌됐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반드시 임금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뭐 급여 봉투 이렇게 뭐 뭐는 얼마 뭐 해서 그 공제 얼마 됐고 요 정도로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정보들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 구성 항목 이런 것들도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아주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는 임금 명세서를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작년 11월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보겠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최저임금 준수,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9,620원이잖아요.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당연히 주휴시간, 주휴 유급 그 주휴수당 나가는 그 8시간,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이제 가장 기본급을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40시간 일했을 때 201만 580원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계산을 대표님들도 해보셔야 되고 또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한번 계산을 해보십사. 자, 그 다음에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과 관련해서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근로자가 사망, 퇴직 시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 근로자의 그 사망, 퇴직 시 이제 이런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했는가? 이 14일이라는 것에 이제 방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고를 했다든지 뭐 정년이 돼서 종료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임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에 따른 또 뭐 위로금이라든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수 있을 텐데 14일 이내에 지급하라 했느냐? 그다음에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더 날짜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포함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연 20%, 14일이 지나면 요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했는가? 그죠? 통화. 우리나라 그 원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뭐 통화 이외에 다른 것으로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예. 뭐 대부분은 통화로 지급하겠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친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여기 보시면 임금채권 양도인 등에게 대신 지급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자가 진단을 해 보셔야 된다 이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지급했는가. 그러니까 다만 1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한 수당,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예외이지만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매월 한 번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이제 급여를 지급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인데요. 아시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뭐 연장 근로를 하든 야간 근로를 하든 휴일 근로를 하든 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지 않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이제 지급을 해야죠. 연장, 야간, 휴일. 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했는지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근로자들이 뭐 퇴직 후에 뭐 해고당한 이후에 다 따져보잖아요. 그래서 예,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당연히 연장 근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야간 근로라는 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야간 근로로 보는 거고요. 휴일은 보통은 이제 휴일이라도 우리가 뭐 일요일 날 원래 휴일인데 나와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 휴일도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해서 지급하겠죠. 그러니까 150%를 지급하겠죠. 뭐 1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8시간에 15만 원을 지급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휴일날 8시간을 초과해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근무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해서 8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근무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그 8시간에 대해서는 뭐 1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원래 통상임금이 예, 휴일 낮에 8시간 근무한 건 뭐 15만 원, 그죠? 초과해서 한 거는 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예,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휴일 예, 통상임금이 50%지만 8시간 초과시는 100%를 더 지급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을 대표님들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했느냐. 5인 이상 사업장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했는가 퇴직급여. 그죠? 예, 퇴직금 당연히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게 맞고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계정, IRP 계좌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계좌에다가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은행 등에 가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통장 개설토록 안내를 해야 된다. 이거 퇴직하려면 뭐 IRP 통장 개설에 우리 퇴직금을 넣어줘야 되고 그게 그렇게 이제부터는 지급해야 돼. 일반 통장에다가 지급하면 안 됩니다. 예, IRP 계좌에다가 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퇴직연금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퇴직연금 계좌가 따로 있지만 퇴직연금을 하지 않는 사업장들도 분명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퇴직하실 때 예, IRP 계좌를 만들어서 예,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으로 이전을 사용자 회사에서는 그쪽으로 퇴직금을 보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죠. 이런 부분들은 확정급여형이냐, 뭐 여기 보시면 또 확정기여형이냐, 우리가 확정급여형을 보통 DB형이라고 하고요. 확정기여형을 DC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DB형은 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똑같습니다. 예. 퇴직연금 사업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이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다. 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다가 이제 외부 위탁을 은행에다가 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려야 되겠죠. 퇴직했으니까 퇴직금 지급하라고. 그 퇴직연금. 그 다음에 급여 수준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 되는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미달할 경우 사용자가 부족 금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아시죠? 이 퇴직 그 확정 급여형과 기여형은 다릅니다. 확정 급여형은 사실은 회사 명의로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가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그 사업주 회사겠죠. 예. 우리 회사가 대신 굴려주는 거죠. 확정 급여형은. 잘 굴려서 이익이 나면 좋겠지만 이익이 안 나고 계속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계산을 해서 우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아시잖아요. 예, 그만큼 딱 계산했는데 보니까 확정 급여형에 있는 그게 마이너스가 나서 더 부족해. 그렇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 금액을 더 채워서 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많이 하죠. 정상적으로 급여가 잘 늘어나고 뭐 안정적인 회사들이 뭐 내가 굴리는 것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잘 굴릴 수도 있고 또 이직이 이렇게 잦지 않고 한 회사들은 예, 급여가 또 일정하게 올라가고 이런 데들은 뒤로 갈수록 사실은 급여 퇴직금이라는 게 점점 예, 어쨌든 퇴직 직전 3개월에 어쨌든 그 급여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급여형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이직도 잦고 또 급여가 이렇게 뭐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교형으로 해서 매년 이제 그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12분의 1씩 이렇게 쌓아주는다라는 개념이고 그것을 이제 예, 그 가입자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인 거죠. 확정기여형은 본인의 책임하에 근로자 자신의 책임하에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자 연간 임금 총액의 15분의 1 이상을 부담금을 사용자가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굴리는 건 내 몫이 근로자의 몫이지만 일단 매년 12분의 1씩 우리 회사에서 그 퇴직연금 계좌로 회사가 넣어주느냐가 더 중요하죠. 매년 이건 사실 정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DC형은 그죠? 확정 기형은 그 얘기고요. 예, 당연히 10살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최근에 생긴 제도죠. 중소퇴직기금 제도라고 해서 뭐 똑같습니다. 임금총액의 12분의 이상의 부담금을 사용자가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는지 뭐 이런 제도인데 요거는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퇴직연금이나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를 직접 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예, 중소퇴직기금 제도라는 걸 마련해서 30인 미만 사업장들은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운영 뭐 이 자금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특별히 조금 지원을 해서 도움을 줘서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작은 회사들은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잘 안 갖춰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표님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 중소퇴직기금 제도라는 것도 있구나. 뭐 DB형, DC형, 또 일반 법정 퇴직금 제도만 있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 노동관계법상의 이제 자가진단 표니까요. 대표님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추후에라도 저희 기본보고서, 저희 캠프에 들어오시면 기본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또 상시근로자 수별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별도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임금명세서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한 번씩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